교수님, 하락기 때 원래 이렇게 거래 건수 없이 한두 개씩 가격이 억 단위로 조정되는지요? 오를 때는 몇천 단위로 거래가 엄청 되던데. 예. 지금 뚝뚝 떨어지죠. 하락기 때는 뚝뚝 떨어지고 거래 자체가 사실은 많이 없고요. 왜냐하면 안 팔려고 하는 사람들 아직 투매까지는 안 나온 거죠. 그래서 거래가 이렇게 없고 매매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진정한 아직은 하락기가 아니다. 잠재적으로 이제 가격이 튀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부동산이 수요와 공급 이것 때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 지금 파월이 계속 긴축을 하고 금리를 올리겠다 하고 세계 경제가 지금 그에 따라서 이머징 국가들이 약한 연결고리죠. 이머징 국가들이 지금 이 환율도 많이 올라가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나라는 또 대출도 안 해주고 돈이 안 도니까 이제 겁이 나서 있던 수요도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전체적인 경제사적인 문제라서 단순하게 이제 부동산 시장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경제 상황이 어떻게 얼마만큼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어떤 변곡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파월이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말이 나오면서 나와야 뭔가 이제 그때가 이제 심리적인 것은 이제 바닥이 아니겠느냐,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계속 파월이 공갈치고 공갈이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긴축하겠다, 금리 계속 올리겠다,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가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이야기하면 수요가 살아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는 그렇고요. 마이크로 관점에서는 결국은 통화량이 풀려서 대출이 풀려야 되는데 돈이 시중에 돌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요원한 상황이라서 어쨌든 그런 것까지 정리가 되어야 어쨌든 바닥에서 탈피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잔압은 내년 9월에 넣어야 합니다. 세입자 나가면 주담대 받아서 전세금 주고 내년 9월까지 공실로 두고 천천히 파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세입자 만기 전에 파는 것이 나을까요? 내년 가을쯤 매도하면 집값이 좀 오르지 않을까 해서요. 글쎄요,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한 1년쯤 있는다고 해서 오른다고 해서 여기보다 엄청나게 수익이 나올 정도로 오른다라는 생각은 좀 하기가 힘들고요. 또 호평동의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다만 이런 거죠. 우리가 항상 이제 투자를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베팅 하고, 두 번째는 저거죠.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이죠.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에 이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선택을 포기한 대가가 작아야 되죠. 작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팔아서 1년 후에 담은 얼마라도 오를 기대치가 있겠지만 지금 팔 수만 있다면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그게 하는 게 맞겠고요. 근데 팔아서 특별하게 할 것도 없고 굳이 이걸 애써서 가격 떨어뜨리면서까지 팔아서 그걸 갖다가 그 돈을 어디다 쓸 데가 없다라면 가지고 가시는 게 맞죠.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심리적인 것도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하락이긴 한데 지금 경기도가 2주째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사실은 높습니다. 지금 그거는 참고하십시오. 팔릴 수 있을 때 팔아서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라면 하는 그게 그 방법이 맞고 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세월 보내는 게 사실은 맞고, 다만 안 좋은 거는
내년 1년 후에 요거를 오르면 팔겠다, 그때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이렇게 기간을 단정 지어놓고 어떤 플랜을 짜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1년 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자산 시장 환경이 현재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하신 신용화폐 시스템에서와 같이 유동성 공급이 될지 개인적으로 요즘 의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이제 금방 말씀드렸죠. 지금 뭐 이제 통화량이라는 게 쭉 풀렸다가 줄어들었다가 풀렸다가 팽창했다가 축소됐다가 팽창했다가 축소됐다가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칩니다. 다만 이제 이때까지 보면 평화량이 100이 풀렸으면 축소되는 거는 한 30만 축소되고 그 70은 유지됐다가 다시 또 100이 풀려서 축소되는 거는 또 30이 풀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총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가 이제 화폐라는 걸 사용한 이후부터는 계속 통화량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옛날에 고정된 돈 그 통화량 가지고 발전하는 어떤 그런 산업을 뒤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통화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따라서 통화량에 따라서 자산 가치도 비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잠시 이제 전체적으로는 계속 늘어나지만 잠시 그때 긴축을 할 때 통화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그 시기에 지금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만큼 줄어드는 그 시기에 있고, 다시 그러다가 뭐 침체가 온다든지 어디 무너진다든지 이머징국까지 박살난다든지 하면 다시 돈을 또 이렇게 풀겠죠. 뭐 그런 그게 이제 수축과 통화를 반복을 하는 거죠. 팽창을, 수축과 팽창을 뱅반하는데 이 결국은 파이는 계속 커지는 거죠. 여러 가지로. 예, 잠시 이제 수축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요 수축하는 기간을 지나야 수축하는 기간이 지나고 다시 팽창이 되어야, 팽창할 시기가 되어야 가격대가 다시 턴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